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지민이가 우선 얘기해봐. 시작. 이 문제의 출제 의도. 자, 여기 보세요. 또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은 근거 플러스 이론이다. 이 이론이란 게 있어야 뭐 현상, 문제라는 현상이 뭘로 바뀌어? 근거로 바뀐다. 그래서 얘랑 얘랑은 동시에 작용이 되는 거죠. 네 머릿속에 이게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이론이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이론이 없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 이론은 어떻게 구성이 돼? 두 가지. 특정 단원에서 배우는 학습 개념, 그 다음에 특정 단원에 국한되지 않는 사고 원칙.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내가 뭘 묻고 있냐면 문제를 풀 때 선생은 이제 이런 거지. 자, 이렇게 풀리지? 오케이,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뭐 풀었어? 또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야? 이런 식으로 묻잖아? 그게 뭘 말하냐면 학습 개념 중에서 문제 중심이 되는 학습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면 출제 의도. 선생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EBS 수능 특강 문제였거든. 조병신 같은 문제일수록 이런 게 뚜렷하지 않아. 그런데 좋은 문제일수록 이런 게 뚜렷해. 이런 것들을 실어놓은 그 표를 왜 내신 끝나고 난 다음에 답을 발표할 때 그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문서상으로 발표하기도 하잖아. 이원 분류표. 이런 용어 본 적 있지? 뒤에 게시할 때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기도 하거든. 이원 분류표에 이제 이런 거거든. 그 자세히 보면은 정답 적혀 있는 문항번호 그 사이에 뭐 해당 단원 또는 개념 이런 게 적혀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을, 이론을 출제 의도라고 부르는 거거든.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네가 이제 내가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야?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때 학습 개념은 중구난방 네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이걸 이라는 거지. 생각하세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 로딩 할 때 이런 게 끝나야 돼. 본인의 생각이 맞든 틀리든. 맞으면 틀렸겠니? 문제를? 못 풀었겠니? 그러니까는 틀리더라도 문제를 틀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생님이 출제 의도가 뭐니라고 질문했을 때 옳지 못한 답을 얘기하더라도 뭔가 출제 의도를 찍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지민이 얘기해봐. 네 생각을. 그렇죠. 이 문제는 로그의 정의, 출제 의도가 뭐냐면 로그의 정의 중에서 진수 조건이지, 진수 조건. 로그의 정의 중에서 진수 조건. 그럼 이건 로그 단원의 문제인가요? 로그 단원의 문제인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지금 지수함수 로그 함수인데요. 이거지. 이제 뭐냐면, 이게 교묘한 건데, 로그는 대수학이고, 로그 함수는 해석학이잖아? 그런데 해석학에서 정의 그래프의 활용으로 배우는 첫 번째가 최대치수고, 그 다음이 뭐야?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지. 그런데 방정식과 부등식 자체는 뭐야? 대수학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푸는 거지. 자, 아무튼 로그의 정의 중에서 진수 조건을 묻는 문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진수 조건이 뭔데요? 하면은 이거지. g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항상 이것부터 적어주는 걸 습관화 시켜야 돼요. 습관화. 문제를 풀 당시에 이것부터 확인했다. 손 들어보세요. 문제를 풀 당시에 이것부터 확인했다. 뭔 말이냐면 gx 플러스 2가 로그 2x가 증가함수인 관계로 작거나 같으면 gx 플러스 2가 11보다 작거나 같다를 생각했잖아. 그거 전에 gx 플러스 2가 0보다 크고 11이 0보다 큼을 확인했다. 손 들어보세요. 실전에서 둘 다 문제야. 뭐냐면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들거든. 첫 번째, 생각을 못했다. 족받침 문제지. 두 번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것도 문제야. 왜냐하면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은 거거든.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g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일단 이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로그 부등식이지. 우리가 아직 로그 부등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증가함수 그걸 이용해서 증가함수잖아. 밑이 2니까. 그러니까 뭐야? gx 플러스 2가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별거 없어. 이렇게 바뀐 후에는 더 이상 로그 또는 로그 함수 단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2차 함수 문제가 돼버리고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가보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y축 그 다음에 대략 여기가 더 아래로 여기가 y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갖고 시비 걸다가 인생 쫑치지 마시고 아름다운 그림이다 생각을 하시고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걸 뭐야? 문제에서 또 주어지기를 x가 0보다 크다 라는 단서로 달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한다 이거지. 일단 여기는 5고 여기가 9야. 이 9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x는 0보다 크다.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gx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여기지.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x는 0보다 크니까 이 구멍 쭉 여기 포함 쭉 내려가서 2보다 크다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주어진 또 다른 조건이 뭐냐면 gx equal k지. gx equal k. 이건 뭐야? 방정식이죠. 자, 이런 거 생각 못했어도 지금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방정식이야.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이거 뭐 묻고 있니? 하면 이거지. n 이랬을 때 n ak가 2다라는 말은 뭘 말해? 실근의 개수지. 이게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즉 그래프가 되는 거죠. 방정식의 활용과 부등식의 활용이 함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 갔지? 그래서 두 개를 만나라. 그럼 뭐야? 이거 이퀄 y. 이거 이퀄 y. 그래서 이거 해야지. 그래서 이거 하면은 두 개, 지금 노란색 그래프요. 두 개 만나려면 k가 지금 뭐야? 정수야, 정수. 그럼 여기서부터 가야지. 인간이라면. 마이너스 1, 두 개잖아. 0, 두 개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점 어디까지? 5도 두 개지. 여기가 빠졌으니까. 두 개지. 그리고 7, 8, 9는 안 되지. 7, 8은 안 되지. 6은 왜 빨? 6, 7, 8은 안 되죠. 6, 7, 8은 3개야, 3개. 지금 눈깔이 있으면 보이겠지만. 그래서 9, 다시. 이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구나. 그 다음에 12상은 1개죠. 따라서
뭐가 돼? K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 0이니까 이거 합이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 얼마야? 아씨, 얼마지? 23. 이 답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차함수는 대칭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칭성이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문제도 아니죠.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건 그닥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뜻이야. 이차함수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긴 꼬락서니만 이용하는 그런 문제잖아. 이해갔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는 네가 풀었을 때 이런 걸 알아. 나는 이렇게 풀리면 풀리는데 뭐 하고 있느냐면 못 푼 학생 중에 일부는 이런 것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랬을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이랬을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를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찾고 있는데 네 뇌가 에너지의 일부를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떨어지거나 못 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져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찾고 있는데 시간을 낭비한 걸 예를 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문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또 원칙들이 있지. 원칙.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출제 의도 이런 게 그러니까 저 출제 의도에 따라서 이런 게 반사적으로 습관화되어서 나타나야 한다. 실근의 개수라고 인지하고 그래프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 이런 어떤 원칙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비록 했더라도 불필요한 조건을 구해야 한다는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이런 필수적인 활동을 잊어버리거나 생각 못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낭비되거나 못 풀거나 이럴 공산이 있다. 이건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맞춰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총 7명이 봤을 때 0개, 1개, 2개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18번 보겠어요. 18번 로딩 하세요. 보겠어요? 이 문제에서 사실 이 문제는 그닥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쁜 문제도 아닌데 뭐 엄청 좋은 문제도 아니야. 일단 한번 봅시다. 이 문제에서 너한테 묻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를 배웠을 때 정의에서는 강조했던 게 지수함수의 역함수인데 이 문제는 그런 관점도 아니므로 일단 로그 함수로서 엄청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래프죠. 그래프에서 배우기를 기본형과 도형의 이동이라고 했고 여기서 기본형에서 뭘 배웠니 하면은 너는 그냥 공부를 좀 한 학생이라면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뭐 말할 거 없고 한 학생이라면 기본형에서 뭘 배웠어? 얘기해봐.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게 선생님이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네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한 후에 대답을 하는 지식은 비활성화된 지식이므로 실전에서 쓸 수 없다. 실전에서 쓴다는 건 네가 의도적으로 해야 시간을 소비한 후에 떠오르는 지식은 자동으로 의도적이 아니고 자동으로 즉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는 떠오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지식이다.
자동으로.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와 관련된 현상을 봤을 때, 아까 적었다 지웠죠? 생각은 근거 플러스 이론인데, 현상이 근거, 즉 문제라는 현상이 이론에 대한 근거로 보이려면 그 이론이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거든. 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기본형에서 배우기를 뭘 배웠느냐 하면 같은 쪽과 다른 쪽이라고 배웠거든.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니? 같은 쪽 다른 쪽이 있으려면 두 개 이상의 그래프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것도 아니야. 그럼 그 전에는 뭘 배웠니? 하면은 어떤 그래프를 점 대입을 통해서 그린 후에 뭐 해? 그래프로부터 얻어내는 정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가 뭐냐면 범위,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모양, 추가로 점근성과 증가 감소, 이런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그것과 관련된 문제여서 같은 쪽 다른 쪽 수준 이전의 문제야.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로그 함수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응용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응용 개념이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두 가지로 보여.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지. 뭐 삼각형의 넓이, 등비수열이다 또는 삼각형의 넓이다. 이게 수능 특강 문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는 수원이 끝났다는 전제하에 지금 출제되었으니까 뒷단원인 수열이 등장을 했지. 근데 너희들한테는 수열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겠지, 중간고사라면. 그 대신에 이렇게 출제하면 그만이지. 뭐 2는 x1 플러스 x2는 2다. 이러면 뭐 그냥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해 갔나?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가 응용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로그 함수로서는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응용 개념을 묻는 문제지. 이것 때문에 못 푼 거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일단 이거 보면, 이거 불과 얼마 전에 한 거죠. 수열을 했을 때 이걸 보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남학생인 예원이를 뺀 여학생들은 손을 들었네. 씨발. 가깝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지. 아, 등차 수열이다. 이 띠발 것들아. 이게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니? 라는 거지. 거지들아. 저 뻔뻔한 그 반응도 안 보여. 자. 뭐가 등차 수열이니? 하면 이거지. 뭐? 로그 x1 로그, 근데 밑이 뭐야? 2지 2. 2의 1 로그 2의 x2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바로 보여야지. 그래서요. 그럼 이게 0이잖아. 따라서 사실 뭐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난 이렇게 적고 싶어요. 뭐 y1 더하기 y2는 0이다. 이게 y1이고 이게 y2죠. 뭐 물론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뭐 하거든요. x1 곱하기 x2는 1이단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또 하나는 이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하면은, 와, 이거는 중딩 수준이거든. 이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미쳐버리는 거지. 미쳐버리는 거. 씨발, 밑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했더니 루트 아래 로고 들어가고 거의 절망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4다 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찐따빠가 살이야. 여기서 이제 핵심 이론이 등장하는 거죠. 핵심 이론이 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그런데요, 내가 말하는 이론은 이제 요거지. 참고. 비스듬한 직선.
이게 이제 관련 이론이지. 좌표 평면이 비스듬한 직선은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선생님, 왜 이렇게 안 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으니까. 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봤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손든 학생들도 반성하세요. 이 문제를 보고 그냥 그렇게 보여야 돼. 뭔 말이냐면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 이미 늦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길이가 뭐야? y1이죠. 마이너스 y1이죠. 이 길이는 y2죠. 오케이? 그러니까 y2 빼기 여기서 이제 뭘로 가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y2 빼기 y1은 얼마야? 4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y2 사실 이걸 이렇게 보면 이거가 이거잖아. y2 빼기 y1은 4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넓이가 4래잖아. 근데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니까 이게 넓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 반성하시고 삼각형 넓이를 저렇게 어떻게 보나요? 이건 좀 어려워. 그거 자체를 설명하는 건 좀 어려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이런 세계 사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잊을만 하면 등장한다. 알겠지? 이런 생각도 잊을만 하면 등장해요. 알아두세요. 그거를 좀 있어 보이게 설명하면 좀 어렵게 다가올 것 같아서 그래. 여기서 뭘 밑변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좀 얘기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수능에도 묻는다면 그걸 묻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쉽잖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뭐 쉬운 건 뭐 왜 쉽냐면 밑변과 높이가 뻔하게 드러날 때 쉬운 거야. 쉽지 않은 건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려운 거야. 여기서 네가 이걸 밑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높이 이러면 이 문제는 계산 불가의 문제가 되죠. 오케이? 그런데 뭐 이거를 밑변으로 보고 이걸 높이로 보고 이걸 밑변으로 이걸 높이로 보면 계산 가능이 아니라 쉬운 문제가 돼버리죠.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18번 문제는 로그 함수 자체로는 그닥 뭐 개념을 묻고 있는 게 별로 없어. 오케이? 사실 그래프를 제시하고 로그 함수 문제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무슨 문제에 가까우냐 하면 로그다는 문제에 가깝지. 그냥 계산하는 문제.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 문제는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그런데 수능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y1은 마이너스 2고 y2는 2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알겠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한다고 해서 A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A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A는 어떻게 구할까? 이 좌표가 A는 어떻게 구하지?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A는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거거든. 자, 아까 전에 하던 말 계속해보면 이런 거지. 어떻게 이렇게 보나요? 어떻게 이렇게 보냐면 이게 심화야, 심화. 좌표가 있지. 이 좌표는 이 기하현상을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그냥 쭉쭉 그어져 있는 십자가 모양의 두 직선이 아니라 어떤 그림을 바라볼 때 방향,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이 놈을 바라보세요 라는 뜻이야. 특히 이과를 배운 학생이라면 이게 벡터거든. 벡터야, 벡터. 그러니까는 직교 좌표계는 벡터를 이용한 해석 기하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해.
그래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세요니까 이 삼각형을 바라볼 때도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야.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학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학생은 이런 설명 자체가 별 의미가 없거든. 이거를 해서 기하를 배웠다라는 건 그냥 내신 시험에서 기하 문제 또는 수능 선택 문제에서 기하 문제를 푸는 지식을 배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그런 지식을 활용하여 왜 이렇게 되는지 당위성을 생각한다. 왜 이걸 밑변으로 봐야 하는지 당위성을 생각한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것만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세요.